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좀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는데요. 대구 고향에 친척분 문상 갈 일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고 가려고 했었는데, 어, 같이 갈 가족들이 이제 시간 계획이 안 맞아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서 올렸던 영상 지우고 지금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지금 문상 갔다가 대구 볼일 보고 이렇게 오면 한 2시까지만 들어오게 되면 제가 2시부터 매매에 참여하고 나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장 끝나고 부산에 내려오게 되면 시장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영상을 올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새벽에 출발하는 관계로 아침 영상도 찍을 수가 없고요. 장 끝나고도 아마도 영상을 못 올릴 수 있다는 점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늘 또 사실 상당히 좀 특이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다우지수 플러스 0.07이고 나스닥은 플러스 0.71%, 나스닥이 조금 더 강했는데요. 이 부분은 IT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알파벳 같은 이런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금주에 있답니다. 그래서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기술주 상승으로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강했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지금 독일 증시를 보시면 독일 증시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8시 57분인데 오후요. 현재 플러스 1.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갭으로 떠서 위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독일 증시가 앞쪽에 있는 저항대를 뚫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 올린다는 것은 해외 증시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도 오늘 저녁에 상승하는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일본 증시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게 보여지고, 중국 증시가 최근에 조금 약한 것이 흠이긴 한데 오늘 그래도 약간의 반등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거래소 지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오늘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해외 증시가 막 상승하고 있는데 빠졌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0.91로 그렇게 뭐 큰 수치는 아니었지만 어, 다른 주변 여건이 상승하고 있는데 혼자서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 부분이 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분위기 좋게 갭으로 떠서 올라갔었어요. 밀어 올렸는데 코스닥이 최근 이런 흐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힘없이 주르르 흘러내려 버립니다. 주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연속적으로 매도를 쫙 치면서 이제 눌러버리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면서 좀 내려왔다가 이때는 기관들은 크게 반응을 안 했는데요. 그 다음 2차적으로 하락할 때는 기관이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기관도 매도를 계속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니까 지수가 끝없이 밀려가지고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마이너스 1038억 매도를 했고 기관은 마이너스 553억 해서 매도로 눌렀고요. 장 막판에 그나마 이제 개인들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좀 덜 올려서 끝이 난 이런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도 다 좋고 그래서도 괜찮은데 코스닥 차트만 지금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당분간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장 끝나고 관심 종목들을 대충 한번 눌러봤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쏟아붓듯이 그냥 매도를 해버렸는데요. 인디에프 같은 이런 종목도 지금 외국인이 15만 8천 주니까 그 지금 가지고 있던 거 거의 대부분 다를 던져버렸죠. 그래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밀렸는데요. 이 부분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보기에 느낌에, 예를 들어서 인데프 같으면 바닥권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있는 종목들을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정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뭐 외국인이 제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마음이 어떨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또 116만 주나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9일 제지를. 이 그래핀 관련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탄소 섬유 뭐 이런 기대감으로서 지금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이런 종목은 또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좀 통일성이 잘 없습니다. 그 어떤 종목은 확 사고 어떤 종목은 막 팔고 하는데 매도했는 종목들은 보면 대다수 상당히 많은 양을 거의 매도를 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종목들 하나씩 눌러보다가 지금 그 외국인 매도에 따라서 종목의 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주의 깊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지금 뭐 경력주 올라가려고 그러다 외국인 매도 이렇게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장에는 외국인 매도가 그 멈춰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계속 그 코스닥 매도가 이어서 나온다면 최근에 계속 매도하고 있다가 지금 추가로 이제 많은 물량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만약에 내일도 이어져서 매도가 계속 나온다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디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팔아버리고 지금 물량이 거의 없죠. 팔게 지금 16만 6천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팔아봐야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양이. 그래서 외국인 물량이 좀 작은 쪽으로는 좀 걱정이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으면서 외국인 이익 실현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그 외국인들 마음이기 때문에 일단 주의를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기관도 덩달아서 같이 거기다가 매도를 쏟아 부어 버리니까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밀려버렸고요.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뉴스 나왔던 종목들 중에 그 제가 보는 관점으로 제 매매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남북경협주 9종목을 1300만원 그 분산해 갖고 9종목 남북경협주 9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그 출발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떠서 출발해서 위로 밀어 올렸죠. 그래서 경협주 전체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길래 오늘 이제 드디어 좀 수익을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 꺾이면서 같이 이제 좀 눌려버렸습니다. 그 제가 아침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남북 경협주는 코스닥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주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는 상승할 확률이 높고 코스닥 지수가 내려올 때는 따라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밀리니까 그 경협주들도 대다수가 조금씩 밀렸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1시 한 10분, 20분, 1시 한 15분 이때쯤 돼가지고 그 남북 경협주 중에 대장인 인디에프를 끌어올리는 동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끌어올리는 조짐이 나와서 올리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확 꺾여버렸습니다. 그때 이때 꺾일 때 제가 그 봤던 부분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뉴스가 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뭐죠 불화수소 관련해서 어떤 그 괜찮은 레포트나 무슨 기사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지를 않았는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1시 한 20분부터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강하게 쫙 치고 올라가니까 남북 경협주 쪽으로 이 반등하려고 끌어올리려고 막 그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솔브레인 쪽으로 매수세가 확 쏠리면서 쫙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남북 경협주의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내려왔다기보다는 그 단타 하시는 분들 시장의 매수세가 솔브레인 종목 쪽으로 확 움직이면서 매수세가 빠져나가면서 흘러내리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솔브레인 종목이 그 어떤 뉴스로 해서 급등을 하니까 그때 나오는 반응을 보시면 후성이라는 종목도 등달아서 이제 따라 올라갑니다. 막 위로 동진세미캠도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죠.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후성은 대주주가 그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악재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 정도 빠지는 게 정상인데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솔브레인이 어떤 호재성 뉴스를 해서 막 올라간다고 이 후성도 따라 올라가는 거는 조금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성은 솔브레인은 그나마 뉴스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상승세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끝났지만, 후성은 다시 저점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일본 그 소재 관련한 종목들이 내려오는 종목들은 내려오는데, 이게 종목마다 지금 그 개별 각기전투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은 오늘 내려오고 있고, 또 내려가던 종목은 다시 들어 올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중구난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일제지는 뭐 그래핀 관련해서 이게 또 뭐 일본 소재 탄소섬유 뭐 관련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핀 관련주로 또 이렇게 급등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그 세력들이 거의 그 뭡니까, 뉴스를 만들어가면서 그냥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따라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준비 딱 해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 뉴스 탁 터트리면서 쫙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아니죠. 끌어올리면서 뉴스를 터뜨리죠.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면서 뒤에 뉴스가 따라 붙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서 이제 기사를 찾거든요. 찾아갖고 이 종목이 오르는 이유는 이런 뉴스 때문이다라고 해서 쫙 더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정료도 오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분봉 보시면 아침에 갭으로 떠서 쭉 밀리다가 이때쯤 11시 30분쯤 거의 그 아주 길게 쫙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때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은 일본 살을 대응해서 국내 그 살 그 종묘를 그 확대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원자재 수입을 국산화하듯이 쌀도 국산 쪽으로 종묘도 국산화를 하겠다는 쪽에 든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를 해서 쫙 올라갔다가 이게 뭐 큰 재료가 아니다는 반응으로 해서 다시 쭉 내려와 버렸습니다. 경협주가 밀리니까 등달아서 밀려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뉴스를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일단 어차피 경협주 가지고 있을 거, 그래서 아시아 정보 쪽으로 비중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원래 9종목 가지고 있다가 이 코스닥 지수가 꺾이니까, 그 지수가 꺾일 때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개나 되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 추가로 더 빠진다면 일일이 매매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나머지 종목들은 다 정리해버리고 인디에프하고 아시아 종묘하고 두 종목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 인디에프 400만원어치 남겨놓고요. 그 다음 아시아 종묘 400만원어치 보유 비중을 맞추고, 그래서 인디에프 400, 아시아 종묘 400, 그 다음 현금 516만원 해서 합계 1321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는 좋게 생각하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내려온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원래 오늘 이렇게 내려오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추가로 외국인들이 더 매도해서 만약 더 누르게 된다면 밑으로 더 빠지게 되면 좀 모양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빠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비중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인디에프 400, 아시아 종료 400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갑자기 그 오늘 코스닥이 좀 상승할 줄 알았는데요. 이 좋아지던 분위기를 외국인 대량 매도로 한 방에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기 때문에
내일 장도 그렇고 당분간은 외국인의 매도가 멈춰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오늘 그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뉴스가 한 두 가지 정도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밤에 최근 북한과 매우 긍정적 친서를 주고받았다 이런 식의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지게 했습니다. 북미 회담에 대한. 그래서 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다음 이제 장중에 나온 뉴스가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을 가가지고 동해에 배치해서 활동할 것이다 하는 식의 어떤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 미국의 무력 시위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비춰져서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 폼페이오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에 어떤 유화적인 그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비핵화 쪽으로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키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차원으로 대화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쪽의 어떤 그런 뉘앙스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한 뉴스가 그 한 세 가지 정도가 막 섞여가지고 판단하기도 조금 난해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대구 가면 거의 매매를 못할 것 같은데요. 아침에 상황 봐서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비중을 조금 더 줄이든지. 근데 저 정도 비중이면 400만원, 400만원 정도면 좀 길게 봐도 괜찮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두고 그 내일 여건이 된다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여건이 되지 않으면 내일 볼일 보고 나서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시장 흐름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좀 당황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손실을 줄이기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쪼록 그 하락이 멈추고 반등하는 방향이 나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운 장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